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생 K의 류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4단원의 마무리 단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한자와 몸 전체를 나타내는 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우선 보실 거는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그런 한자인데요. 이 자자는 점 하나를 위에 딱 찍어 놓고 아래에는 눈목자가 요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손가락 끝으로 자기 눈을 딱 가리키면서 내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자자 같은 경우는 음독이랑 훈독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한자예요. 이제 다른 데서는 설명도 안 해줄 건데, 이 스스로 자자를 외우실 때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배우고 많이 접하는 단어들 중에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할 때도 자주 나오고 애니메이션을 봐도 나오고 뉴스를 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외우고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을 때 시생이라고 읽혔으니까 시로 많이 읽힐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자를 시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 시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을 예외적인 걸로 제껴두셔야 돼요. 나머지 단어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자는 음독으로 지로 읽히는 경우가 거의 다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자신이라고 하면 지싱이라고 하고, 자타라고 하면 지타라고 하고, 자유라고 하면은 지유라고 하는데, 지타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어휘예요. 나와 타이를 나타내는 반의어 관계의 한자가 세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타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독으로 읽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음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 나와요. 보시면은 미즈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오노즈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미즈가라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신에서, 그런 의미의 지로 읽혔을 때 자유라던가 자신이라던가 자타라거나 이런 식으로 읽혔을 때 의미가 이 미즈가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노즈토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절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할 때 말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 이 시쟁,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녹아서 훈독으로 나타나는 게 오노즈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느냐,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미즈가라 이노치오 타타나쿠토모 오노즈토 시누다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더라도, 내가 자살을 안 하더라도 저절로, 어차피 자연스럽게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한 문장 속에 두 가지 단어의 뉘앙스가 모두 녹아있는 그런 문장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적어두시고 그 느낌을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보실 한자는요, 이제 부수자인데 사사로울사, 나사자입니다. 몸을 이렇게 내 거다라고 말을 할 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팔의 모양을 제가 그렸다고 해놨어요. 이게 왜 제가 그런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스스로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스스로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할 때 눈을 가리키지만은, 그게 내 거야 내 거라고 할 때에는, 내일이야 내일, 내 거야 내 거라고 할 때는 몸을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사롭게, 사적으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수거든요. 그래서 사용 예시를 보면 이제 나사자가 들어가 있죠. 와타시, 와타쿠시라고 할 때 그 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랑 연동해서 같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다음은 아기를 가진 여성의 신체의 옆모습을 본따서 만든 몸신, 신체, 신자인데요. 음독으로는 싱이라고 읽어가지고 우리나라 발음이랑 똑같죠. 그래서 외우기 편할까요? 신체를 신따이라고 하고, 장신을 초싱이라고 읽어요. 힘신을 신싱이라고 읽는다라고 제가 했었죠. 이 음독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라고 하는 의미 그대로 쓰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음독으로 읽을 때예요. 음독으로 읽을 때는요, 이 미가 되는데, 이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몸이라던가 신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몸신자가 아이를 뵌 임산부의 몸을 따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든 내용물이라거나 속에 깃든 힘, 이런 것들, 그리고 입장이라던가 처지, 이런 의미로 의미가 조금씩 파생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미나리라고 하는 것, 옷차림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나카미라고 하면은 속에 들어있는 몸,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맹이, 내용을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을 때 의미가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사시미 같은 게 있어요. 사시미라고 하면은 회를 의미하죠. 이 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내용물, 살만 발라낸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해서 사시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미노호도라거나 미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신세라던가 입장, 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노호도 시라즈라고 하면은 분수도 모르는,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분수도 모르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쓰여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단순히 몸이 아니라 몸에서 의미가 조금 더 파생이 돼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글자는 몸기자, 자기 기자인데요. 글자 자체가 이미지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몸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무언가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통 그런 거를 바치는 게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알려달라고 몸을 이렇게 굽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음독으로 쓰이는 어휘, 훈독으로 쓰이는 어휘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음독으로 쓰이는 어휘도 그렇고 훈독으로 쓰이는 어휘도 그렇고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어휘가 이 몸기자로 나타내는 어휘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 5개만 딱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기를 짓고 라고 하고 이기를 잇고 라고 하고 지기를 지키, 긋기를 곱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그냥 단어째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독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오노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노레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조금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해서 쓰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을 두고 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오노레예요. 반면에 이게 특정한 상대를 딱 보면서 오노레라고 칭하면은 그게 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돼요. 제가 있고 제 눈앞에 누군가 상대방, 특정한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오노레라고 하면은 너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힘있게 그리고 조금 더 투쟁적으로 부를 때 말을 합니다. 일상에서는 쓰진 않고요. 야쿠자 영화라거나 전쟁 영화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화를 내면서 오노레라고 외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너 이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오노레예요. 자, 마지막 한자인데요. 이제 4단원의 끝을 알리는 한자죠. 이 마지막 한자는 지친 몸시, 시체 시자입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쓰이지 않고 다른 한자 속에서 숙인 몸, 지친 몸 그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시체가 될 만큼 지쳐가지고 수그리고 있는 몸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런 모양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사용 예시를 보시면은 뭐 주검시, 인쇄세, 살거 이런 거에 쓰이거든요. 이렇게 4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외워줄 때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거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은 대충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음독의 우선순위에 근거해가지고 이 음독은 좀 제대로 외워야 돼, 이 음독이랑 음독에 관련된 단어들은 조금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이거는 몇 개의 단어를 안 만들어내니까 조금 대충 보고 나중에 보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숫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한자 자체가 단독으로 쓰이진 않잖아요. 한자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부속품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숫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가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부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대충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의미만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적당히 할 부분, 내가 조금 집중해서 할 부분을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한자를 익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진도가 조금 느리네요. 죄송해요. 지금까지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